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원대학교 프로그래밍 및 기계학습 연구실 그 이상화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이 이제 코드 퓨전,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 for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논문인데요. 이거는 작년에 그 EMNLP에 발표된 논문이고, 코드 제너레이션 데스크에 이제 처음으로 그 디퓨전 모델을 접목한 뭐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 코드 제너레이션 모델은 그 디코딩 과정에서 이전에 생성한 코드를 수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뭐 이러한 한계점을 위해서 뭐 생성 과정에서 낮은 다양성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뭐 빔 서치나 아니면 뉴클러스 샘플링이나 뭐 이런 디코딩 전략이 좀 연구되었습니다. 저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에서 뭐 최소값을 찾는 뭐 그런 코드인데요. 이 처음에 민값을 0으로 설정해 놓고 뭐 아래와 같이 이제 엘리멘트가 이제 민보다 낮은 경우 민값을 업데이트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. 이러한 경우는 이제 엘리멘트가 0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그러한 부가 있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를 좀 수정해가지고 뭐 오른쪽과 같이 수정했다고 치게 되면은 민값이 어, 충분히 큰 값으로 설정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제 엘리멘트가 민이랑 비교할 때 뭐 부등호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도 이제 엘리멘트를 비교하는 이 부등호를 반대로 바꾸는 것과 같이 수정해야 되겠죠. 뭐 이런 것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은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 수정하는 뭐 그런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오토 리그레시브 코드 제너레이션 모델의 경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 번만 이렇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디퓨전 모델의 경우 뭐 이러한 한계점이 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모델인데요. 디퓨전 모델에서는 뭐 최소한 뭐 10번부터 뭐 1200번, 1200, 뭐 몇천 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모델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생성한 코드를 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논문의 뭐 주요 기여라고 보게 되면 최초의 그 디퓨전 기반 NL2 코드 모델인 코드 퓨전을 제안했고요. 이 모델은 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비해 더 다양한 코드를 생성했고 또 기존 디퓨전 기반 모델보다 48.5% 정도 더 문법적으로 올바른 코드를 생성하였습니다. 또 컨티뉴어스 파라그래프 디노이징이라는 그 프리 트레이닝 그 태스크를 코드에 적용했고 코드 퓨전의 그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요. 이 모델을 이제 세 개의 언어에서 뭐 다른 오토 리그레시브 코드 모델이나 뭐 텍스트 기반 그 디퓨전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.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디퓨전 프로세스랑 원래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차례대로 노이즈를 추가해 가지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퓨어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. 이거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, 뭐 디퓨전 프로세스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.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금 본 거와 같이 이제 노이즈에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약간의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진이 생성하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리버스 프로세스가 바로 디퓨전 모델이 어,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디퓨전 모델의 인풋으로는 이러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노이즈에서 어, 노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씩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n번만큼 반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이 이 고양이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생성하는 과정에 뭐 고양이 사진을 생성해라 뭐 이런 어, 텍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인코드에 넣어가지고 이 모델에 그 컨디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컨디셔널 디노이징, 뭐 텍스트 컨디션드 뭐 디퓨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. 이거를 코드 분야에 접목해서 생성하게 되는 경우 먼저 모델에 대한 인풋으로는 뭐 위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타겟은 뭐 정답을 의미합니다.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되는 것 같이 맨 처음 스텝을 의미하는데요. 완전히 랜덤한 그런 텍스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을 천천히 거쳐가면서 뭐 이미지가 점점 또렷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다음은 이 논문에서 그 코드 퓨전의 그 모델의 구조입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에 대한 예시로 엑셀 컨디셔널 포매팅이 들어가 있고요. 여기에서 이렇게 쿼리가 먼저 인코더에 들어가가지고 이 임베딩 베타가 먼저 생성되게 됩니다. 이게 뭐 디노이저에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이 컨디션이 바로 이 쿼리가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디노이저에서 한 1200번 정도 이렇게 디노이징 과정을 반복한 뒤에 최종적으로 XS0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노이즈가 제거된 뭐 이미지 같은 것과 이제 뭐 인코더에서 이 임베딩이 디코더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DS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그 코드는 아니고 코드에 대한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임베딩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아래와 같이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. 이 모델은 그 훈련 과정에 충분히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디노이저와 이제 디코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학습하게 되고 파인 튜닝에서는 이 인코더 그리고 디노이저, 디코더,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네 개를 한 번에 학습하게 됩니다.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에는 먼저 언슈퍼바이저드 코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컨티뉴어스 파라그래프 디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. 저 CPD 태스크의 경우 뭐 연속된 텍스트에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ICM의 2023년도에 진이라는 논문에 발표된 거의 포함되어 있던 그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고요. 저 CPD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 그 연속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그런 데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어, 다큐멘트의 특정 부분을 마스킹한 다음에 모델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도록 하는 그러한 데스크인데요. 자세하게 보자면 먼저 다큐멘트 D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패러그래프 P를 이제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M이 그 패러그래프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. L은 이 다큐멘트의 총 길이를 의미합니다. 여기서는 이제 감마의 경우 이제 레이티오 한 0.3 정도 뭐 그 정도 값을 설정했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 다큐멘터의 한 30% 정도를 이제 랜덤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. 그리고 방금 선택한 그 파라그래프를 이제 원본 그 다큐멘터에서는 아예 그 마스크 토큰으로 바꿔버리고요.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, 중간에 그 파라그래프 전체를 이제 마스크라는 토큰 하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마스크된 그 다큐멘터를 이제 엔코더에 넣어서 그거에다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HS를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리프레젠테이션 그 HS를 디퓨전 모델에 대한 그 컨디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이 먼저 가우시안 노이즈를 받아가지고 어, 디노이징 과정을 수행할 때 이 HS 방금 수행한 그 마스크드 다큐멘트에 대한 그 임베딩을 같이 받아서 디노이징을 진행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디노이징의 결과물은 오리지널 파라그래프 P가 있을 때 여기에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퓨어한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그 모델의 그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. 즉 여기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스크가 이 P를 최종적으로 생성하도록 뭐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. 여기 아까 봤던 것과 같이 보시면 먼저 왼쪽 아래에는 먼저 이 코드에는 이렇게 마스킹된 그런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디노이저에서는 이 마스킹된 이 코드를 보고 이 부분을 예측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고요. 로스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스텝마다 그 노이즈에 대한 그 로스나 그리고 DS 여기에서 디코더에 대한 출력과 그리고 인코더 그 파라그래프에 대한 그 인코딩된 인베딩에 대한 그 로스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답이 코드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간의 헤드 아웃풋 간의 그 로스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. 이렇게 로스는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. 먼저 아까 마스킹을 원래는
그 전체 파라그래프에 대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코드 퓨전에서는 이를 약간 수정해서 적용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빌트인 키워드에만 이제 마스킹을 적용하였고 뭐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사전 학습을 통해 이제 중요한 코드 토큰 간 관계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함수 이름이나 뭐 변수명이나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. 또 사전학습 태스크는 총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. 뭐 컨티뉴어스 파라그래프 디노이즈 아까 봤던 그 CAPD랑 그 언슈퍼바이즈드 코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가 사용되는데요. 이 태스크의 경우 이제 CPD와 거의 동일합니다. 대신에 이제 CPD에서 HS 이 리프레젠테이션 대신에 랜덤 노이즈가 그 매치 디노이징 스텝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거는 두 태스크가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프리트레인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. 여기서는 그 데이터가 파이썬과 배시의 경우 뭐 GitHub 노트북이나 또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이나 뭐 배시나 파워쉘 태그가 있는 그 포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했고요. 엑셀의 경우 컨디셔널 포매팅 룰에 대한 그 450K의 데이터가 사용됐습니다. 이거는 뭐 조건부 서식에 대한 그런 데이터고요. 최종적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왼쪽 아래 그 표와 같습니다. 파이썬의 경우 약 5만 6천 개의 데이터, 또 배시의 경우 약 4만 5천 개의 데이터, 또 엑셀의 경우에 약 10만 개의 데이터 이렇게 사용됐고요. 진이 뭐 이거는 뭐 기존 자연어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이 적용된 그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A108대를 사용해서 약 50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. 아, 다음은 이제 모델에 대한 좀 세부 구조인데요. 먼저 인코더에는 이제 코드 T5의 인코더가 먼저 사용이 되었고 여기서 디노이저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 10개 또 디코더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가 6개가 사용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싱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용되었습니다. 먼저 지금까지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? 그 방금 전에 50일이 소모되었다고 한 프리트레이닝이 어떤 과정인가요? 일단 진위 논문의 경우 여기에서는 그 CPD만 있었습니다. 그 컨티뉴어스 파라그래프 디노이즈를 이제 50일 동안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이 논문에서는 저 자세하게 며칠 소요됐다 뭐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 이 논문의 그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된 그 데이터입니다. 파이썬의 경우 이제 코나라라는 데이터가 사용되었고, 뭐 트레인 데이터로는 약 2,400개, 뭐 테스트로는 500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. 이 데이터의 경우 이제 각 코드에 대한 그 자연어로 된 설명과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.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데이트라는 오브젝트를 이제 데이트 오브젝트 잠깐만요. 데이트라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라. 뭐 이런 식으로 어,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아래 코드에서 이 정답 코드가 주어지게 됩니다. 다음으로 배시의 경우 뭐 싱글 라인 배시 커맨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연어로 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로 보시면 이제 스위치 투 유저네임 유저네임으로 이제 유저를 바꿔라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그 벤치마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그 조건부 서식에 대한 그 규칙인데요. 여기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약 712개, 그 테스트로 약 178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. 여기에서는 그 자연어로 된 설명에 어, 어떤 식으로 컨디셔널 포매팅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코드에는 이제 어, 그 조건부 서식에 대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. 그 데이터에는 이제 실제 엑셀에 들어가는 어, 뭐 행과 열에 대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. 레이블에는 이제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제 실행했을 때 이 조건부 서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매트릭으로는 이제 파이썬의 경우 코드버트 스코어가 사용되었고 배시에는 이제 템플릿 매치
그 CF로에는 이제 익스큐션 매치가 사용되었습니다. 코드 버트 스코어의 경우 이제 기존의 버트 스코어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저 코드 버트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과 이제 레퍼런스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이것과 이제 생성된 코드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뭐 그런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통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. 배시의 경우 이제 생성된 그 코드가 템플릿과 일치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. CF루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아까 봤던 그 레이블이랑 실행 결과가 일치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. 다음은 성능 평가의 총 세 가지 퀘스천이 있는데요. 먼저 맨 처음 퀘스천의 경우 이제 코드 퓨전이 좀 올바르고 그리고 이제 어, 다양성 있는 그 코드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고 두 번째 퀘스천에서는 이제 코드 퓨전에 대한 그 모델 디자인을 변경했을 때 뭐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뀐지에 대한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제 디퓨전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먼저 그 성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. 먼저 이 비교에 사용된 그 모델 같은 경우 이제 T5, 코드 T5, GPT-3, 챗 GPT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. 먼저 파이썬을 그 코드버터 스코어를 비교한 결과 먼저 탑1의 경우 GPT-3가 82.5%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코드 퓨전도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80.7%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어, 탑1에서는 밀렸지만 탑3나 탑5에서는 오히려 다른 모든 모델보다 더 좋은 다른 모델과 그 파라미터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약 75밀리언밖에 안 되는 어, 많이 적은 파라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배시의 경우 여기의 경우 뭐 다른 모델이랑 어느 정도 탑1 기준으로는 좀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요. 탑3와 탑5의 경우 모든 모델에 비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CF 룰에서는 이제 엑셀에 대한 그 컨디셔널 포매팅 그 성능에서는 아예 탑1부터 탑3, 탑5 모두 다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다양성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. 먼저 앵그램의 경우 이제 전체 앵그램에서 음, 디스팅트한 그 레벨 앵그램이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율인데요. 어,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코드 퓨전의 그 앵그램의 수가 디스팅트 앵그램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즉 이전에 생성된 그 앵그램이 코드가 좀 반복된 게 아니라 뭐 계속 그 새로운 토큰을 좀 많이 생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또 인베딩 시밀러리티의 경우 이제 코드버트 인베딩을 그 비교한 건데 이게 인베딩 시밀러리티가 낮을수록 기존 문제에 들어가 있던 그 코드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. 즉 인베딩 시밀러리티의 민 값 또한 0.83으로 가장 낮고 맥스 값 또한 0.97로 그 평균 값 또한 0.9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기존의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된 뭐 그런 데이터와 좀 많이 다른 그런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 에디 디스턴스 또한 이제 인베딩 시밀러리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뭐 에디 디스턴스는 이제 뭐 원본 코드와 이제 생성된 코드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하는데요. 여기서 민, 맥스 그리고 평균 값 또한 모두 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원본 코드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기존 텍스트 기반 디퓨전 모델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. 뭐 기존에는 뭐 디퓨전 LM이나 아니면 지니아 같은 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. 이거를 코드 분야에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경우 파이썬의 경우 한 24.2% 정도로 이제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뭐 코드 퓨전에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좀 수정해서 사용한 경우 파이썬은 한 67.6%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디퓨전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어, 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한 그런 자료인데요. 먼저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먼저 노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코드처럼 좀 어,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왼쪽의 경우 이제
맨 처음 그 타임 스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행됨에 따라 에지 디스턴스가 얼마나 배다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. 저 파이썬이나 뭐 배시보다 뭐 CFR이 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CFR의 경우, 뭐 엑셀에 대한 그 컨디셔널 포매팅의 경우, 뭐 다른 파이썬이나 배시보다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좀 수렴하는 것이라고 일단 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다음에 이제 코드 퓨전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을 때, 아키텍처를 좀 바꿔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. 먼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두 개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에서 코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본 그 코드 퓨전에 비해 약 10% 정도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 CPD를 빼고 진행하는 경우 약 4%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M 위드 그라운딩이나 M 위드 클램핑의 경우 여기 마지막에 모델에서 디코더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대신에 이러한 그라운딩이나 이제 클램핑을 사용했다는 건데요. 그라운딩의 경우 이제 맨 마지막 디노이징 스텝에서 즉 SS0에서 가장 가까운 토큰을 사용해서 어, 그 사용한 결과이고요. 클램핑의 경우 이제 매 디노이징 스텝마다 즉 여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스텝마다 가장 가까운 토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수정한 결과입니다. 그라운딩을 사용한 경우 약 7% 정도 성능 감소가 있었고 클램핑을 사용하는 경우 약 3.5% 정도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디코더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사용하는 게 이러한 기존의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.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.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최초의 디퓨전 기반 NA2 코드 모델인 코드 퓨전을 제안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디코더와 이제 코드 중심 사전 학습을 통해서 기존 텍스트 기반 그 디퓨전 모델보다 더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성했고 오토 리크레시브 코드 모델보다 좀 더 다양성이 있는 그런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보였습니다. 또 파이썬이나 이제 배시나 엑셀시프를 해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그 소타 코드 제너레이션 모델이랑 좀 비슷한 서로 경쟁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. 일단 이 모델이 코드나 따로 학습된 그 파라미터가 어,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게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아마 따로 진행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모델의 경우 인퍼런스 시간이 다른 모델에 비해 좀 긴 편입니다.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그 코드를 생성하는데 한 2.3초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이런 문제점은 좀 해결하는 그런 추후 연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일단 질문이 하나 발표. 있는데요. 네네. 혹시 논문의 스텝 수에 따른 성능 평가는 따로 공개가 안 됐나요? 그 디노이징 스텝이 스텝이 디노이징 스텝 수에 따른 성능 통계는 따로 공개가 안 된. 네, 그런 건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네, 거의 1200으로 거의 고정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. 따로 스텝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혹시 어펜딕스에 있는 피겨 6번이 그거랑 관계가 없을까요? 잠시만요. 그러게 제가 여기는 제대로 안 읽어봤군요. 이게 바꿔서 훈련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실험 자체만 이제 200번에서 이제 스코어를 비교한 건지 일단 그거를 알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. 아마 훈련 자체는 이제 1200번으로 한번 진행을 한 뒤에 성능 평가만
예, 200, 400, 600, 800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 것 같긴 합니다. 그 궁금한 게 아까 그 네, 학습 시간을 보면 저기 어펜딕스 임플레멘테이션 섹션에 그 보면은 A, A.1 거기를 보면 8시간 걸렸다고 되어 있거든요. 프리 트레이닝이. 파인 튜닝은 3시간 걸렸고. 이게 그게 제가 다른 논문도만 봤거든요. 네,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네,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네. 이- 이거랑 똑같은 사전학습 방법을 사용한 게 진위 논문이었는데 여기서는 50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. 말씀하신 게 지니는 네, 저 자연어 모델이고 이 코드 퓨전은 코드 이거는 데이터 이제 코드 가지고 기반 있으나 모델인데, 아마도 뭐 데이터셋의 그 규모의 차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8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, 좀 많이 짧긴 하네요. 예, 그렇죠. 파인튠도, 예, 너무 짧아서 지금 어 네, 모델 사이즈도 지금 보면은 5천만 개였잖아요. 7,500만 개. 그럼 사실은 엄청 네네, 큰 건데 모델도 네. 이게 가능한 다른 건지. 모델에 비해는 좀 작지만, 네,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그 기존의 모델을 가져다가 뭐 추가적으로 디퓨전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스크래치에서 학습시키는 비용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인코더 모델만 이제 코드 T5 가져와서 썼고, 이제 나머지 디노이저나 이제 디코더의 경우 이제 그대로 뭐 새로 그냥 스크래치부터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인코더는 코드 T5를 가져온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는데 이제 프리트레인의 경우 이제 디노이저, 디코더 이제 클리피케이션 헤드 이렇게 세 개만. 프리트레인의 경우 이제 디노이저, 디코더, 이제 클리피케이션 헤드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 논문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50일이랑 6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좀 뭐 신기하긴 합니다. 그런데 인코더는 코드 T5를 썼다면 그 파라미터 수가 지금 네,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. 그 코드 네네. T5 파라미터 중에 절반은 인코더 파라미터일 텐데 개수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테이블 1번에 있는 그 파라미터 수가. 이게 T5 라지 모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좀 스몰 모델에서 가져왔는지 일단 그런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데에 대한 좀 설명이 어,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.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코드 T5 인코더를 사용했다. 일단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채팅방에 질문이 네.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25번 슬라이드에서 디퓨전 타임스탬프 X축이 수가 줄어드는데 이게 그래프의 경우 이제 맨 처음 스텝이 이제 1200번을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된다는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디퓨전 이제 진행하는 함에 따라 즉 디노이징을 진행함에 따라 이제 에디 디스턴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. 어,
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타임스탬프 축이 이제 남아있는 디퓨전 스텝의 수,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른쪽에서 이것도 똑같이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 t가 1200일 때, 남아있는 그 디퓨전 스텝이 1200일 때,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디노이징이 진행함에 따라 이렇게 코드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. 제한 모델에서는 이제 디노이저가 중요한 모듈인 것 같은데 디노이저의 동작 방식도 그렇지만 노이즈의 형태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. 네. 일단 노이즈는 그 맨 처음 가우시안 노이즈로 랜덤으로 그냥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다른 노이즈를 뭐 특화한 노이즈를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또두 번째 질문이 뭐 특이한 테스트에 맞는 디코더 모델을 가져온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, 왜 여기에서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 6개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신가요? 여기에서는 보시면 기존 디코더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디코더에서 바로 코드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일단 코드에 대한 그 임베딩이 한번 출력이 되고요. 이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통해 뭐 이거를 한번 더 거쳐가지고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 다른 디코더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실험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그 부분의 경우 뭐 다른 뭐 코드 T5의 뭐 디코더 같은 것도 여기에 뭐 초기 값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디노이징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건 아닌가. 일단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. 이거의 경우 뭐 실험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테이블 2번이 그 다이버시티를 보여주려고 그 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임베딩 시밀러리티가 낮은 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그 왜 여기서 비교하는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여기서 인베딩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게그 원본 그 정답 코드의 그 인베딩과 이제 어, 모듈이 생성한 그 인베딩의 그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건데요. 뭐 이거를 보시면 이제 어큐러시가 낮은 경우 아까 봤던 것처럼 좀 나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는 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인베딩 시밀러리티가 낮다는 거는 뭐 기존과 좀 다른 코드를 생성했는데 그게 다 맞는 코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 이게 다양성이 좀 높은 뭐 그런 코드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은 랜덤 노이즈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출력이 매번 달라지니까 다이버시티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보다는 좋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. 그 결과를 좀 보여주는 방법이 좀 약간 의문스러워가지고 예. 그리고 아까 그 2.3초 그 인퍼런스 타임이 2.3초 걸린다고 하셨던 거는 논문에 진짜 어디에 그 나와 있나요? 네, 그것도 어펜딕스에 있었습니다. 잠시만요. 그 1200 스텝이 2.3초가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최종적으로 인코더에 들어가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까지 약 2318 밀리세컨드가 걸리는 거고요. 아, 아까 말한 것처럼 약 2.3초 정도 걸립니다. 다른 모델보다는 좀 많이 오래 걸리긴 하죠. 근데 그래도 뭐 모델 사이즈를 고려해 보면은 훌륭한 것 같은데. 네. 예. 음. 이게 V100, 질문이 어,
먼저 제가 먼저 하시겠어요? 질문할게요. 예, 이 V100 4개를 이용했으면은 GPU 메모리 한 160기가 정도 쓴 건가요? 여기서 이제 V100이긴 한데 V100 그 메모리 크기를 지금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요. 아마 48기가일 겁니다. 48짜리 4개일까요? 200이 32기가랑 이제 10기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32기가로 치면 32기가. 120기가 정도, 네, 128기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리트레이닝이 8시간밖에 안 걸렸으면 일단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긴 하네요. 그 V200에 안 올, 4개에 안 올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로도 4080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개 쓰면은 프리 트레이닝도 하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면? 네,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8시간 만에 그 기존에 엄청 오래 돌린 모델들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, 결론이. 디퓨전 기반 모델 말씀이신가요? 아니면 다른 그 오토리그레시브 소타 모델까지? 다른 기존의 아, 네네. 그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근데 걔네들은 훈련을 엄청 오래 돌린 애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. 저도 이 비교할 수 모델이 없을 좀, 정도로 많이 걸릴 텐데. 네, 거기는 리소스도 좀 많이 소비하는 편이고요. 그러니까 코드 퓨전이 트레이닝이나 그러니까 인퍼런스 측면에서 기존의 랭귀지 기반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그 싸고 효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서 아,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좀 인퍼런스에는 좀 더 리소스를 좀 많이 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 그렇죠. 2.3초씩 어, 걸리니까요. 그거를 그쵸. 인퍼런스 할 때도 다 노이징을 해야 되니까 네, 그렇다고 해도 코드 생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2초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,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다만 이게 조금 그 출력 길이를 128로 해서 학습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, 그 출력 길이가 128밖에 안 되나요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기 트레이닝 파라미터스 8.2 챕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세 개의 태스크도 다 출력이 다 엄청 짧은 코드들이어가지고 아, 그러면은 또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네요. 네, 뭐 그리고 길이가 또 긴 코드가 좀 복잡한 길어지게 코드로만 되면, 네, 토큰 수가 128개밖에 안 되면은 엄청 짧은 코드인데. 이제 네, 벤치마크도 일단 되게 단순한 태스크들이잖아요. 세 개가 전부 다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예,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. 이 정도로 보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놀랍긴 하네요. 음, 실제로 사이즈가 길어지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. 네,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이게 1200번을 반복해서 돌려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일단 네. 그만큼 기노이징 자체도 이제 몇 배는 더 걸리고 막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전에 그 질문하려고 하셨던 분, 예, 질문해 하시. 그 질문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, 질문 부탁드립니다. 예, 질문이 예,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하도 많은 질문을 쏟아내서 그 과정에서 많이 해결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예, 질문이 딱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여기서 예,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
좋은 발표해주신 이상화 학생 고생 많으셨고요. 예, 그러면 다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